아이덴티티 경주를 자전거를 타고 저희가 쭉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정말로 평안하고 아름답죠. 저도 오랜만에 타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자전거도 타고 분위기도 타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첫 번째 선덕 여왕을 지나서 두 번째 여왕이었던 진덕 여왕과 세 번째 여왕 진성 여왕을 만나러 갑니다. 진덕 여왕 하면 지금 글쎄요.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는데요. 진덕 여왕은 선덕 여왕과 태종 모열왕 사이에 있던 왕으로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안 알려 있지만은 신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왕이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녀가 설치했던 집사부는 오늘날 행정안전부와 같은 것으로 정치 제도 개혁에 아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베풀었던 여왕입니다. 잠시만요. 저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 선덕 여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송골 출신의 남자가 없었어였잖아요. 예. 그러면 진덕 여왕은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역시 선덕 여왕도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선골 왕자가 없었죠. 그래서 사촌 여동생 진덕을 여왕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왕위로 만듭니다. 박사님 짧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저는 이미 지금 자전거 타고 떠나고 있어요. 다음 장소도 자전거 한번 타고 가볼까요? 가능할까요?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마치 사극에서 본 듯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곳은 일부만 이렇게 복원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유명한 그 비담이 나를 일으켰던 명활성입니다. 비담이라면 드라마에서 예전에 김남길 배우가 맡았던 역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비담이라는 인물은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되는 상대 등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덕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만 아마 김준추나 김유신이 진덕의 왕을 다시 왕위로 모시고자 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난이죠. 공교롭게도 비담이 난을 일으켰던 그 시기에 그러면 선덕 여왕은 운명을 달리한 거고 예. 그때 그럼 진덕 여왕 때 진압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진덕의 왕이 이 대군의 비담의 군사들을 김유신과 함께 이렇게 군사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난을 진압하고 신라 이정표를 세웠던 여왕입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덕 여왕의 좀 뭐랄까 좀 카리스마도 느껴지네요. 예, 진덕의 왕은 신라의 걸크러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다 왔네요 박사님. 예. 지금 보이는 이곳이 그러면 진덕 여왕의 무덤인가요? 예, 지금 진덕의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새겨져 있는 조각 양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니라는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 우리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진덕 여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진덕 여왕은 정말로 흙 속에 묻힌 진주와 같은 여왕입니다. 선덕 여왕, 그 다음에 통일을 이루었던 모열왕, 그 사이에 가운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왕은 삼국 통일 기반을 닦았던 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당나라에 굉장히 문화적 정치 교류를 굉장히 많이 이뤘던 왕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당나라 고정이 그 진덕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주 극진한 조문 사전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오늘 박사님을 통해서 진덕 여왕에 대해서 뭐랄까요? 조금 더 저는 내적 친밀감이 생겼어요. 그렇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여왕분들이 계신데 이것으로 마무리 지으시려고 하는 아직 여왕님 한 분이 더 남았죠? 예, 있습니다. 진성 여왕이라고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진성 여왕님도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그래 갈까요? 네. 가시죠. 올라오는 계단은 조금 힘들었지만 왜 올라와야 되는지 알았어요. 산세도 좋고 대롱나무, 새소리도 너무 좋고. 그럼. 여기가 그러면 이제 채치원과 관련이 된 장소인가요?
최치원이 그 진성 여왕에게 시무십조, 그러니까 그 시대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 10가지를 건의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글을 올린 장소에서 상서장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치원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예, 최치원은 12살에 당나라 유학을 갔어. 18살에 당나라 빈곤까지 합쳐하는 아주 신동입니다. 당나라에서 귀국해서 그 나라에 정말로 필요했던 시무십조 진성여왕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진성여왕은 당연히 받아들였죠. 왜? 새로운 계획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라의 골품제도의 차별, 지방민들에 대한 차별, 또 관리들에 대한 차별, 이 정권을 잡고 있던 진골 연합 세력에 의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만약에 받아들여졌다면 신라의 운명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마 정책 하나로 바뀌기는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라가 그렇게 허무하게 멸망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최치원이 가졌던 이 신분적 뭐랄까요 한계 때문에 꿈을 더 펼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골품제도였지만은 그 골품제도의 폐쇄성 때문에 결국 신라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해가 저물고 있잖아요. 신라도 함께 해가 저물고 있네요. 오늘 진성여왕 최치원 신라의 멸망에 가깝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여기가 말씀하신 장소인가요? 예, 지금은 전랑지라고 전해져 오는 곳입니다. 오, 이름이 전랑지. 진성여왕이 북궁에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북궁터가 이곳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좀 이 바람마저 좀 왠지 쓸쓸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사실 진성여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진성여왕은 그 오빠 흥강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그 신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이렇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머물다가 죽었던 여왕입니다. 사실 진성여왕을 이야기할 때 뭐 무능한 왕이다, 뭐 음흉한 왕이다 이런 또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국사기 기록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미소녀를 끌어들여서 정치를 맡기고 음흉한 행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화랑들을 끌어서 이 쓰러져가는 신라를 다시 한번 개혁하고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그 울곡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타켓이 되어서 이렇게 폐마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 시대의 흐름에 좀 비운의 여왕처럼 묻힌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조금 더 정치를 좀 잘하고 잘 이끌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신라 시대부터 해서 조선까지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성여왕이 좀 더 노력했더라면은 달라졌을 수 있지만은 아마 그때가 후삼국의 혼란 시기였고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대세는 기울어졌기 때문에 아쉽기는 아쉽죠. 어쩌면 또 한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역사적인 짐을 진성여왕에게 벗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리를 해보면 선덕여왕은 신라의 좀 부흥기를 이끌었다면 진덕여왕 때는 통일신라의 기반을 다졌고 진성여왕은 신라의 쇠락. 안타까움이 들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신라의 흥망성쇠에 있어서 이 세 여왕을 빼놓을 수는 없네요. 오늘 이렇게 여왕의 길을 찾는 의미가 아마 그런 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여왕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박사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온전히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경주에서 펼쳐진 여왕의 길로 초대합니다.